꾸라 안녕하세요. 자, 어제 왕초보 1편을 통해서 차트 캔들을 이해했죠.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대입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피파올라인 아시죠?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를 구분할 수 있죠. 속도는 캔들로, 가속도는 이평선으로 대입해서 이해할 거고요. 캔들은 그날의 속도를 어떤 연산 없이 그래프에 그냥 바로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평선은 캔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날과 오늘 혹은 저번 달과 이번 달 그 사이에 흐름이 어땠는지 확인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가속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이평선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단 한 글자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캔들의 경우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등이 나아졌을 때, 긴 하락 있죠? 장기적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 의미 있는 반등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번 반등과 2번 반등을 확인해 봤을 때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죠. 자, 한 번, 두 번이 있었는데요. 어떤 반등이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이고 정말 찐 반등인지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이동평균선이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반등과 두 번째 반등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반등에서는 20일 노란색 이평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상승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반등에서는 노란색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주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판단을 돕게 되죠. 자, 요약해서 이평선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의 추세 전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 보이세요?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포인트.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상승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동평균선은 주식 시세의 예측 지표입니다. 이게 네이버 사전정인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이동평균선이 없는 캔들 차트고요. 이게 이동평균선이 있는 차트입니다. 이평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직접 HTS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키움증권 영웅문의 기본 차트입니다. 영웅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죠. 그래서 이게 그 차트인데요. 기본 차트라서 다들 어떻게 키시는지는 아실 거예요. 기본 차트 켰을 때 좌측 상단 부분에 여기 종가 지수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보통 저는 5, 10, 20, 60, 120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기본적인 세팅인데, 난 5일 이평선보다 7일 이평선이 보고 싶어, 14일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평선이 5, 15, 33, 56, 112. 뭐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이걸 쥐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단기적인 추세를 선호하는 터라 이 112선을 초록 색깔 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로 두께를 바꿀게요. 라인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좀 두껍게 바꿔서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추세를 선호하는 터라 지금 121선까지만 그어졌는데요. 241선, 361선, 그러니까 2년치 이동평균선과 3년치 이동평균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요, 우표 추가를 누르셔서 가격 이동평균선인 거예요. 누르면 바로 생성되거든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되면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삭제해 주시고요. 안 보이게 삭제해 주시고, 맨 밑에 두 개만 살려서 240이랑 360으로 설정을 잡아 주시고요. 다시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 240은 검정색으로, 360은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360선, 240선, 120선 이렇게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HTS에서 직접 선을 넣으셔서 설정하셔서 주식 투자하실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면 이렇게 편하게 그릴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습 겸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캔들도 그려봤듯이 이평선을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려봤던 캔들이죠. 5개를 그렸었는데 우리가 이평선도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겠죠. 간단합니다. 각 날의 종가를 모두 더합니다. 종가를 5개를 모두 더해서 5일 이평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5개의 종가를 더한 뒤 5로 나눕니다. 네,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럼 3024원이 평균값으로서 4월 22일 라인에 점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3024원이라는 점을 찍게 되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월 21일에도 점을 찍으려면 6개를 또 더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더 필요하겠죠. 이 전날의 데이터들이 더 필요해서 데이터들을 더 가져왔고 4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일부터 22일까지 5개의 종가를 더했고요. 4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의 데이터 하나가 더 필요할 겁니다. 가져와서 그 전날의 데이터 하나랑 이렇게 4개
해서 5개를 더하고 5로 나누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2097원이 나왔네요. 2975원이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날짜들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점을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5일 이평선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이런 식으로 그 꿀벌의 왕초보 영상 2편을 보고 나면 직접 캔들과 이평선까지 그래프를 모두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하겠고요.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 그래프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이동평균선의 설명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동평균선을 그리는지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